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윤입니다. 오늘은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어떤 특정한 감각에 집중되는 교육보다는 감각 통합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발달하는 그 격차가 매우 심하죠. 하지만 그 정상 발달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제 연령에 따른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의 발달이 되는지 저는 항상 봐요. 아이가 언제 걸었는지, 귀엽는지, 기지 않고 걸었나, 아니 긴 후에 걸었나, 아이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걷지 않으려고 하나, 그 시점을 어떻게 봐요? 15개월까지 걷는가, 데드라인을 보는 거죠. 걷거나 너무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는 아이가 기능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너무 기질상 안전을 추구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연령에 맞게 언어 발달을 구사하는지를 봐요. 돌 전에는 많이 듣는 시기죠. 수용 언어를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고요. 그러다가 보통 24개월 전후 아이들이 간단한 수준의 주고받기식 대화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어, 동사, 명사만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주어, 동사 간단하게 이렇게 문장 형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들었던 거를 모방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내가 올바른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천천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수용 언어 수준이 괜찮은지, 표현 언어의 격차가 6개월 이상의 지연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적인 개입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 3돌이 됐을 때는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서 IQ 수치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확장을 통해서 인지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수준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신체, 언어, 인지의 요 통합된 것들을 발단으로 아이가 사회적인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지 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가 기능상 배웠던 언어들을 일상성에서도 표현하는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의 발달이 통합적으로 발달이 해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보통 발달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는 감각을 통해서 기반을 잡아갑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받아들이는 정보예요. 그 정보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부 감각 기관을 통해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감각 안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드러나는 거. 오감이 뭐가 있을까요?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래서 어릴 때는 오감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향기가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부들부들하고 하는 거, 맛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외부 감각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하지만 외부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은 감각기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도 하고 고유 감각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관절로 들어오는 어떤 감각 자극 을 통해서 발달을 해 나가고요. 내 몸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아는 감각, 걷는 거, 달리는 거, 운동 조절 및 실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디 올라가려면 힘을 주기도 하고 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실행 능력과 관련되는 감각이에요. 전정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머리의 위치에 따라 느끼는 감각이에요. 머리의 위치가 변환했을 때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놀이터에 삥삥 돌아가는 거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들. 의자도 돌아가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몸의 움직임을 느꼈을 때도 균형을 느끼는 감각들이에요. 그래서 외부 감각, 내부 감각, 감각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부 감각에서 촉각 많이 만지게 해주고 시각 많이 보여주고 청각 많이 들려주고 후각 많이 냄새 맡게 해주고 미각 맛보게 해주는 거 내부 고유 감각 에서 뭐 달리게 하는 거, 계단 오르게끔 하는 거, 움직임을 주게 하는 거, 전정 감각,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들만 제공하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시지각
청지각이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감각, 내부 감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에서 오감이다. 오감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다양한 경험들,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배워 나간다. 내부 감각, 몸의 움직임이나 균형감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근육을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감각 통합이 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고하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인지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감각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부의 감각 정보와 외부의 감각 정보로 그런 것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공간 안에서 자기 몸의 움직임이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만지거나 닿는 것을 느끼는 것, 보는 것, 듣는 것들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감각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요, 특정 감각에 굉장히 몰두되어 있거나 방어되는 것들이 있어. 추구 현상이 나타나거나 방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정 소리에 민감하게 하거나 특정 소리를 너무 싫어하거나 특정 감각, 옷에 닿는 느낌들이 너무 싫어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죠. 감각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감각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경험 맥락에서의 그런 수행도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각 통합이 잘 되는 아이들은 자조 활동이 잘 되겠죠. 씻거나 옷 입는 거, 뭔가 몸에 닿는 느낌, 안 해봤던 거, 해봤던 것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좋겠죠. 자조 활동, 씻기, 옷 입기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 이것들에 영향을 주게 돼요. 놀이, 학습, 활동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자조 활동을 쉽게 익히고 순서에 맞게 해내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자극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고요. 자세와 움직임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돼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감각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경험적으로 익히게 되고요. 특정 감각에 예민하거나 특정 감각을 지나치게 좋아하기도 해요.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를 못하거나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놀이를 잘 못하기도 해요. 색칠하기, 가위로 자르기, 풀로 붙이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활동을 어려워하고요. 화를 쉽게 내거나 우는 등 친구들과 노는 것들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아이라면 감각 통합에 어떤 자극이 적었나 아니면 특정 자극만을 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외부 감각이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5가지의 감각, 오감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각은 만지는 거. 근데 시각은 아이들이 대부분 시각적인 문제를 타고나진 않죠. 간혹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시각의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시지각이 더 중요합니다. 시지각은 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보여주는 것, 시각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을 마치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과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자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시지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눈을 옆으로 흘려보기를 즐겨하거나 아니면 모서리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쓰기, 학습 기술에 필요한 눈과 손의 협응 능력, 효율성, 협동이 좋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할 때 시지각 협응을 알아보는 것들도 있고 발달평가할 때도 도구를 가지고 수행하는 능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과정까지가 시지각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시각만 보여줬다면 시지각 훈련 차원으로 갔던 카드들을 우리 집에서 뭐가 있나 찾아보자, 이렇게 연계해 볼 수 있겠죠. 시지각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청지각이에요. 선천적으로 청각적인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어느 특정 소리에 알잖아요. 듣는 자극만 하기보다는 귀로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들인 거죠. 아이가 어떤 특정 단어를 들었거나 뭔가 수행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과정까지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청지각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특정 소리에 민감하면서도 때론 전혀 듣지 못하고
선택해서 듣기가 어렵게 되겠죠. 청소기, 전화기, 버튼, 세탁기 등 특정 소리에 민감할 수 있어요. 아동 청력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몸에 묻는 것을 좋아하거나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묻어도 닦아내거나 옷을 벗으려 하는 행동들이죠. 옷에 뭐 라벨지가 거슬린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특정 옷만 입는다든지 이 친구들은 특정 감각에만 몰두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옷이나 신발 등에서 하나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예요.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옷 상표, 옷에 달린 무언가가 닿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모자 쓰기도 싫어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부위나 부분, 사람들 오래 만지는 것을 좋아하거나 엄마 팔을 막 오래 만진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소품들을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 된다고 하거나 모래 만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촉각방어 심한 아이들, 뭔가 만지는 거 싫어하는 경우, 예민하게 반응해서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을 보면은 점프하기, 한 발로 뛰기, 구르기 등 근육에 강한 자극이 되는 활동을 피하는 경우예요. 손의 사용이 서툴러서 물건을 잘 망가뜨리고 글쓰기, 가위질 같은 소 근육 활동의 발달이 늦는 경우, 자주 까치발로 걷거나 쿵쿵거리며 돌아다니거나 발을 헛디뎌가지고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이 많거나 간단한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오래 걸리고 배운 것도 여러 번의 반복 연습이 필요하기도 해요. 자전거 줄넘기와 같은 대근육 운동이 부족하여 거부를 하는 경우, 옷 입기, 지퍼 올리기, 단추 끼우기 등 조작이 어려운 경우,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은 대근육, 소근육 활동에 잘 안 하려고 하거나 기회를 많이 안 줬거나 했을 때 이 감각이 잘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적절히 때가 되면 바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적절히 근육을 사용해서 빠르게 걷기도 하고 미끄럼 높은 곳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자극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자극이 전혀 없다면 방어 형상이 되게 심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정 감각을 알아볼게요. 전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럼틀 타기, 회전 그네 타기 등 놀이터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싫어해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좀 무서워하고 자동차를 타면 이제 멀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움직임이 많거나 과하며 스릴을 매우 좋아해서 놀이기구를 타기를 과도하게 좋아하고 높은 곳에 오르내리고 해요. 그러니까 통합이 잘 안 되면 너무 방어가 심하거나 너무 추구가 심하거나 이제 이런 양상이 양극단으로 벌어지게 돼요.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근력이 약하여 누워있으려고 하고요. 방방 뛰어다니는 또 즐기며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반되는 특징이 있겠죠. 가만히 앉아있거나 착석 유지를 못해 산만해지고 좋아하는 활동 외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영향력들이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됩니다. 이렇듯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감각 통합적인 문제들 기본 베이스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거에 무엇에 영향을 주게 되죠? 조절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감정 조절에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기 조절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방어하는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시각, 보여주는 활동, 청각 활동을 많이 했다면 시지각, 청지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확장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